716번입니다. 어느 운동 동호회 회원 50명이니까 전체 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50을 표시하고요. 야구와 축구의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와는 야구를 A 집합, 축구를 B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 결과 야구를이죠. 야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24명이 되고요. 축구를이죠. 를 좋아하는 회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야구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죠. 그리고 축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5명이니까 그 모랑 법칙에 의하여 바로 합집합의 바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명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깥 부분이 5명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물어보나요? 축구만 좋아한다. 축구만 좋아한다는 말은 바로 결론적으로 비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B가 축구니까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가 5명이니까 결론적으로 합집합의 원소는 몇 명이다? 전체가 50명이니까 바로 55명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전체가 55잖아요. 이 전체가 55인데 이 빗금친 부분이니까 바로 55에서 바로 이 A집합, 야구를 좋아하는 몇 명을 24명, 이 24명은 이 두 부분이잖아요. 그죠? 55는 이 세 개의 영역이고 따라서 이것을 빼주면 바로 55에서 24를 빼줘야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55가 아니죠. 그죠? 55가 아니죠.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전체가 50명인데 5명을 빼버렸으니까 바로 합집합은 45명이 되겠습니다. 45명에서 21명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21명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선생님이 50에서 5를 빼야 되는데 50에서 5를 더해가지고 55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바깥쪽이 5명이니까 합집합은 50에서 5를 뺀 45명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 비차집합 A의 원소는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1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교의 학생 50명. 그러면 그 학생 50명을 전체 인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학과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수학이 먼저 나왔으니까 수학을 A집합, 과학을 B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학 강의를 수강한다고 했죠. 런이니까 수학을 수학 강의하는 학생들이 32명이 되고요. 수학 강의를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는 수강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학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을 빼준다. 즉, A 차집법 B를 의미하는 거죠. 수학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 차집법 B가 몇 명이다? 13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교집합을 쉽게 19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과목 중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죠. 그러면 A도, 즉, 수학도 수강하지 않고, 맞나요? 그리고죠. 자, 과학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10명이니까 얘는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드모랑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바깥쪽이 몇 명이 된다? 1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50명이고 바깥이 10명이니까 바로 합집합은 40명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32명이니까 바로 이 과학만 강의하는 학생은 18명이 되어서 강의하는 학생은 27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과학을 강의하는 수강 학생은 27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18번입니다.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죠? 전체가 40명이고, A, B, C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 B 문제, C 문제를이죠. 를 마친 학생은 각각 A가 16명, B가 20명, C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세 문제를 모두 마친 학생은 3명이니까 여기가 3명이 되겠죠. 이럴 때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학생, 그것은 어딜까요? 여기 바깥이죠. 여기가 바로 0명이 된다. 없다고 했으니까 이때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은 어디일까요?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은 바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세 문제 모두 이 세 개는 두 문제만 맞추었고 여기는 A만 맞추었고 B만 맞추었고 C만 맞추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두 문제만 맞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의 부분을 이렇게 X, Y, G로 놓아 봅시다. 되나요? 그러면 이 바깥쪽 부분이 0명이니까 바로 이 세 개의 집합을 모두 합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합집합의 원소는 맞나요? 각각의 집합의 원소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어떻게 한다? 한 번씩 빼줘야 되겠죠. 자, A 교집합 B, B 교집합 C도 빼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C 교집합 A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A와 B와 C의 모든 교집합은 여기에서 각각 한 번씩 더했는데 또다시 한 번씩 빼주는 꼴이 되니까 모두 다 빠졌죠. 따라서 다시 한 번 추가시켜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니까 전체 합집합은 이 바깥쪽이 0이니까 합집합은 전체 집합과 같겠네요. 바로 여기는 바로 전체 집합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집합은 16명, B 집합은 20명, C 집합은 22명이 되고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을 빼줘야 되고 B와 C의 교집합은 Y 플러스 3을 빼줘야 되겠죠. C와 A의 교집합은 Z 플러스 3을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3개의 교집합 3을 한 번 더 추가시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만 정리하면 40은 자, 이 세 개의 수를 더해보면 여기가 42니까 더해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8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3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항을 했으니까 58에서 6을 빼면 52가 되겠죠. 거기에서 40을 이항하면 결론적으로 12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719번입니다. 언어 놀이동산 입장객 85명, 전체 인원수가 되겠네요. 자, 범퍼카를 먼저 나왔으니까 A, 롤러코스터를 B라고 합시다. 입장객 수를 조사하였더니 각각 범퍼카는 46명, 자,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53명의 입장객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이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입장한 입장객의 최대값, 최소값. 이 부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B의 교집합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인데 얘는 A 집합과 B 집합을 더한다. 바로 합집합을 빼주는 거와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되겠다. 자, 46명과 53명이 고정이니까 합집합이 바로 뭐가 될 때? 바로 최소가 될 때이죠.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작은 원소, 원소 개수 작은 원소가 교집합에 모두 다 들어올 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합집합의 최소는 53명이 되면서 그때 최대값은 바로 몇 명이 되겠다? 46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최소값은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이죠.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합집합의 여집합이 최소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말은 두 A와 B의 합집합이 85명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더해 봤더니 얼마가 되었죠? 바로 99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99명인데, 자, 전체는 85명밖에 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합집합의 최대가 전체 집합이 됐으니까 99에서 85를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14명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바로 32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앞에서도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720번입니다. 자,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A 통조림과 B 통조림을 구입해 본 경험을 조사하였더니 AB 통조림을 구입한 주부가 각각 A 통조림은 24명, B 통조림은 27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비통조림만 구입한 주부의 최대값, 즉 비통조림만 구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로 비차집합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비차집합 A는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바로 B집합과 A집합의 바로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빼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B집합의 원소는 27명으로 딱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교집합의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집합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바로 27명에서 바로 그 최소값을 빼주면 차집합의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교집합의 최대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깥쪽 부분도 최소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바깥쪽 부분이 0명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 합집합의 원소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 40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몇 명이죠? 5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 10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는 10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비차집합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17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21번입니다. 어느 기금속 매장을 방문한 고객 35명이 전체 집합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지가 먼저 나왔으니까 반지를 A 집합으로 본다면 반지를 착용한 고객이 12명이고 목걸이를 착용했으니까 목걸이의 바로 집합을 착용한 고객의 집합을 18명이라고 할 때 반지와 목걸이 중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반지도 착용하지 않았고 목걸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자, 이 집합의 고객 수를 A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수잖아요. 따라서 이 바깥쪽이 바로 A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발생한다? 자, 두 집합의 바로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이놈이 최대일 때 교집합이 최대면 바깥쪽도 최대, 교집합이 최소이면 바깥쪽도 최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이 여기에 12명이 올 때가 최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12명이라면 여기는 0명이고 여기가 6명이 되니까 전체 합집합은 18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A의 최대, A의 최대는 바로 35에서 18명을 뺀 바로 17명이 바로 최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최소일 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12명하고 18명을 더해봤자 몇 명입니까? 30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 여기가 중첩이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는 언제? 여기가 0명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명이고 여기가 18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얘는 3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 이 A의 최소값은 30명이니까 합집합이 35에서 30을 뺀 5명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AB 집합을 각각 그냥 더해도 3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 집합 35보다는 인원수가 작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합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바로 0명이 되어도 바로 바깥에는 바로 최소 5명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챕터 6 집합의 연산 B 단계를 모두 풀이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